자, 앞 시간에 큐라 신버전을 훑어봤는데요. 카페 게시 글에다가 수업 일지에다가 큐라 신버전에 대해서 그 텍스트 파일로 큐라 신버전 설정하기 텍스트 파일로 요거 추가해 놨는데, 앞서 있었던 파일을 지우고 새로 제가 편집해 놓은 거를 더 추가한 메모장입니다. 요거 구글 드라이브에도 나중에 공유할 예정이고요. 자,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21년 5월 24일 설정값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또 기록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요거보다 스크롤 쭉 내리세요. 20년 12월 1일 수업시 설정값, 요거를 오늘 진행하면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요거를 진행하면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자, 요 메모장을 한쪽에다가 열어 놓고 저는 설명할게요. 자, 얘를 설정하려면 어디에서 가실 거냐면, 일단 준비로 바꿔 놓으시고요. 준비 요 버튼 눌러 놓으시고, 레이어 미리 보기 요거 돼 있으면 불편하니까 요렇게 요거 눌러 놓으시고, 풀다운 메뉴 설정에서 설정 보기 있죠? 설정에 설정 보기 요거 선택하시면, 자, 보기 설정이라는 게 있고, 환경 설정에서 보기 설정의 설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옆에 메모장 띄워 놓은 이 항목들을 하나씩 찾아서 클릭해서 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는 품질을 보는데, 품질에서 창 조절이 좀 그러네. 잠깐요. 좀 더 이쪽으로 제껴 놓고, 이 정도 제껴 놓고, 오케이. 층 높이 요거 항목 체크해 주시고, 첫 번째 레이어 높이, 선의 두께, 벽선 너비, 바깥선 폭, 내부 벽선 너비, 초기 레이어 라인 폭. 그거는 저 밑에 있나 보네. 요 밑에 초기 레이어 라인 폭이 있죠. 자, 메모장 기준으로 요렇게 요 항목들을 다 클릭하신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외관 항목을 또 찾아서 항목들을 켜 볼게요. 잠깐만. 외곽이라는 것이 현재는 벽으로 바뀌었네요. 외곽이 벽으로 바뀌었어요. 벽이라는 카테고리로 바뀌었고, 벽 두께, 벽 라인 수, 상하단 두께, 상하단 두께는 아까 위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상하단 두께가 그렇죠. 위아래 카테고리에 상하단 두께가 있네요. 위 슬래시 아래 요 카테고리에 상하단 두께 들어가 있고, 상단 두께, 상단 레이어, 바닥 두께, 하단 레이어. 아마 이미 설치가 4.13 버전이 설치됐던 분들은 요거 비슷하게 값들이 체크돼 있을 거예요. 앞선 수료생들이 요거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메모장에서 스크롤 내려서 내부 체험 항목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체험. 요 항목은 그대로네요. 내부 체험 카테고리는 그대로네요. 내부 체험 밀도와 내부 체험 패턴. 요 두 가지 찾으셨나요? 성규 씨는 요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료라는 카테고리를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재료.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자, 스크롤 위에서 한 5분의 2 정도 내려간 위치인데, 여기에 재료가 있고, 프린팅 온도, 빌드 플레이트 온도 두 개 체크해 주시고요. 뭐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큐라 14 버전과 유사한 값들을 찾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카테고리 찾아볼게요. 속도라는 카테고리 가기 위해서 중간에 보니까 공급량이 하나 있습니다. 공급량. 재료에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 보자. 재료에서 좀 내려가다 보니까 공급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공급량 마저 체크를 해주고요. 이게 큐라 14 버전의 플로우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플로우. 좀 더 이제 내려갑니다. 속도가 나올 때까지. 속도에서는 프린팅 속도, 내부 체험 속도, 벽 속도, 외벽 속도, 내벽 속도, 스크롤 좀 내리니까 이동 속도 있죠? 그리고 초기 레이어 속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는데 어느 카테고리를 찾느냐? 리트럭션 찾습니다. 아이고, 너무 갔다. 리트럭션이 이동이라는 항목으로 바뀌었네요. 이동이라는 카테고리로 바뀌었어요. 이동 카테고리에 보니까 리트럭션 활성화, 리트럭션 거리, 속도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카테고리는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참. 이거 빼먹을 뻔했네. 리트럭션에서 좀 내려가다 보시면 리트럭션 했을 때의 Z 호프, 요거 좀 편한 기능이에요. 좀 편한 기능인데 출력 시간은 요거 때문에 약간은 늘어납니다. 약간은 늘어나는데 이게 좀 더 출력 시 안전을 가져오는 항목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서포트 가기 전에 냉각이 있었군요. 냉각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 프린팅 냉각 사용 체크해 주시고, 펜 속도 체크해 주시고, 쭉 내려가서 이제 서포트라는 카테고리 찾았습니다. 서포트 생성 체크하시고, 서포트 이게 익스트루더로 바뀌었나? 잠깐만. 서포트 익스트루더. 서포트 익스트루더를 체크해 주시는데, 요거 밑에 보면은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레이어 서포트 익스트루더. 아이고, 좀 더 추가할게요. 서포트
인터페이스 익스트루더 그리고 서포트 바닥 익스트루더 이렇게 3개를 좀 추가할게요. 첫 번째 레이어 서포트 익스트루더 서포트 인터페이스 익스트루더 4개구나. 4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지붕이 빠졌구나. 자, 그렇게 서포트를 좀 찾으셨으면 요거는 예전 거하고 같은 항목들이네요. 좀 더 밑에 내려가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있죠. 서포트 배치, 오버행 각도, 서포트 패턴, 서포트 밀도, 서포트 선 거리. 여기에서 조금 더 스크롤 내리니까 서포트 Z 거리, 서포트 상단 바닥 거리. 이거는 또 나눠졌네. 서포트 상단 거리, 서포트 하단 바닥 거리. 요거는 Z 거리가 전에는 서포트 Z 거리가 하나만 있었는데 요것을 서포트 상단 거리와 서포트 바닥 거리로 추가를 더 해놨네요. 그 다음에 서포트 XY 거리 요거는 예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놔두고요. 더 설정하는 게 있어 보이는데 요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빌드 플레이트 부착이라는 카테고리를 찾아볼게요. 잠깐. 에헤이. 좀 전에 서포트 익스트루더라는 거 체크했잖아요. 얘네들은 다 해제합시다. 밑에 옛날 거 그대로 있었네요. 자, 다시 스크롤 올려서 서포트 익스트루더라는 거하고 첫 번째 레이어 서포트 익스트루더, 서포트 인터페이스 익스트루더, 서포트 지붕 익스트루더, 서포트 바닥 익스트루더. 서포트 인터페이스하고 요거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요거 혼돈을 했습니다. 요거 체크 해제했어요. 메모장에선 아예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가니까 서포트 인터페이스가 아예 나와 있을 건데 오케이 요거죠.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그리고 그거의 합으로 서포트 지붕 사용 그리고 서포트 바닥 사용 요렇게도 마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빌드 플레이트 부착을 찾을게요. 자, 빌드 플레이트 부착 카테고리 프라임 블록 활성화. 프라임 블록 활성화 요거는 좋은 거네요. 요거 자동으로 켜져 있는데 저는 요거 그냥 사용할게요. 프라임 블록 활성화. 초기 출력 시 노즐에 내부가 비어 있을 때 스쿼트로 이런 거를 많이 해결했는데 그런 거를 개선시켜 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고정 익스트루더 이런 게 또 추가됐네. 다중 압출에 사용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거는 해제할게요.
빌드 플레이트 플레이트 고정 익스트루더 이거 해제 얘는 듀얼 노즐 다중 압출 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 해제해 주세요. 요거는 해제해 주세요. 우리는 익스트루더 하나만 쓰니까. 그리고 밑에 스커트 선수, 스커트 거리, 스커트 슬래시 브림 최소 길이, 브림 너비, 브림 선수, 브림 거리 요거는 살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레프트 추가 여백하고 레프트 에어 갭이라는 거 두 가지는 체크. 예전 버전 쓰신 분들은 요거 체크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중압출이라는 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중압출이라는 게 항목들이 몇 개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중압출 안 쓸 거니까 이건 무시하고 스크롤 넘길게요. 듀얼 노즐이 아니니까. 자, 그 밑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게 시험적인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실험적인 요거는 좀 비추천입니다. 실험적인이라는 거는 비추천인데 왜 비추천이냐? 큐라에서 테스트적인 성격이 강한 모드들이에요. 성공 실패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다가 속 많이 끓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에는 저는 이거 안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특수 모드 이런 게 좀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연구해 볼 만한 애들이 추가되어 있네요. 메시 수정하고 특수 모드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험적인이 요게 어떤 항목들이 더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예전에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뭐냐? 와이어 프린팅이 가능했다. STL 오브젝트를 불러왔는데 그거를 노즐 굵기만큼 그냥 와이어로 이렇게 쭉 출력하는 스타일이에요. 요거 한번 신기해서 해본 적은 있는데 별로 비추천입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 라고만 보고 가세요. 저는 체크해 놨지만 체크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항목들 살리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요 상태에서 이 창은 이제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프린트 설정을 열어 볼 텐데요. 화살표 요거 누르셨나요? 자, 요거 누르시는데 눌러 보면은 현재 프로파일이 스탠다드 퀄리티 다시 0.2 요렇게 돼 있죠. 요거를 사용자 설정으로 내가 편집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즉 큐라 1.4 버전에서 오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파일을 INI 파일로 저장하는 것처럼 요거 프로파일 저장하는 거를 한번 할 거예요. 즉 앞으로 하실 때 큐라 5.2.1 버전 하실 때 설정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거 파일 관리하는 거를 이야기할게요. 먼저 여기 짝대기 3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죠? 짝대기 3개의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화살표 누르고 짝대기 3개 누르고 그러는 순간 커스텀 셀렉션, 베이직, 어드밴스, 익스퍼트, 올 요런 게 뜨는데 여기에서 보기 설정 관리로 들어갈게요. 찾으셨나요? 보기 설정 관리 요거 딱 클릭했습니다.
요거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빼먹은 설정 값들 항목 추가할 때 요거 쓰면 되고요. 자, 요거는 확인했으니까 닫을게요. 자, 다시 짝대기 3개 클릭하시고 모든 카테고리 붕괴? 잠깐. 자, 정정을 할게요. 앞서 짝대기 3개 이야기했는데 그냥 화살표 요거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현재 설정이 스탠다드 퀄리티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상태에서 내가 몇 가지 항목들을 좀 수정하면은 여기에 별표나 뭐 그런 식으로 표식이 뜰 거예요. 그런 거 뜨는지 이제 좀 관찰해 볼게요. 다시 화살표 눌러서 이거 껐고요. 자, 스크롤을 제일 위로 올려놓고 품질부터 메모장에 정리해 놓은 거를 옮겨서 적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층 높이는 0.3으로 바꾸세요. 층 높이 0.3. 자, 첫 번째 레이어 높이 0.3. 선의 두께 0.4로 조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는 노즐의 구멍 사이즈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노즐이 0.4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벽선 너비나 바깥선 폭이나 내부 벽선 너비나 이런 것들도 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려서 초기 레이어 라인 폭 요거 100%로 되어 있죠. 요거는 140%로 바꾸세요. 플레이트 베드판에 잘 고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40%로 설정해 놓고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벽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벽의 두께 우리는 1.2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벽 두께 1.2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벽 라인 수가 자동으로 3개로 바뀌죠. 자, 그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느냐? 요거 요렇게 메모해 놨습니다. 0.4 노즐을 1.2 쉘 두께로 나눴을 때 세 가닥이 생성이 된다. 요거 풀어서 써놓은 셈이고요. 위아래라는 카테고리 가셔서 상하단 두께 1.2 요거 지정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바뀌죠. 이것도 사실은 쉘 두께 지정했던 벽 두께 지정했던 그거하고 연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체크되셨으면 다음으로 갑니다. 내부 체험 항목으로 갈게요. 내부 체험의 밀도는 10으로 낮출게요. 우리가 주로 출력하는 거는 출력물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서 작은 거라서 내부 체험은 10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체험 패턴이 이게 큐라 옛날 버전에는 이런 패턴이 없었어요. 내부 체험을 설정하는 게 무조건 그리드였어요. 격자 모양이라는 거였죠. 이걸 열어놔가지고 안 되겠구나. 잠깐. 비교 설명은 좀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겠네요. 자, 그래서 내부 체험 패턴을 그리드로 그냥 바꿔 놓으시고요. 재료는 210도로 바꾸세요. 빌드 플레이트 온도 앞서는 50도로 써놨는데 지금 겨울철이니까 이거 70도로 바꿉니다. 오늘은 70도로.
자, 공급량은 100% 놔두세요. 자, 속도 항목 갑니다. 프린팅 속도 60으로 바꾸시고요. 예, 품질 때문에 우리는 60으로 갑니다. 내부 체험 속도 자동으로 바뀌고요. 벽 속도 30, 외벽 속도 30에 내벽 속도는 40으로 변경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동 속도 60으로 조절하시고 초기 레이어 속도는 20 그대로 놔두세요. 자, 뭘 바꿨느냐? 내벽 속도 40으로 바꿨고 초기 뭡니까? 내벽 속도 정도 좀 변경했죠. 이동 항목 갑니다. 리트럭션 활성화 체크해 주시고 요 값은 프린터 기기를 엔더5로 추가할 때 그 장비의 초기 값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으니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 그 값을 그대로 쓰세요. 자, 그래서 기본 값을 그냥 쓰자는 이야기고, 리트럭션 했을 때 ZOF 아까 그 설정들을 체크하면서 추가할 때 요거 추가한 이유이기 때문에 요거 체크 켜주시고, 냉각은 기본값 놔두세요. 서포트 갑니다. 서포트 생성을 체크하고 서포트 배치를 어디에나 요거 체크해 놓고 실기시험 기준으로는 3D 프린터 실기시험 기준으로는 어디에나로 외우자고 그랬던 거죠. 이게 큐라 14 버전의 에브리웨어입니다. 오버행 각도는 45도 기본값을 쓰거나 45도라고 하자고 그랬죠. 45도로 적어주세요. 45도. 서포트 패턴은 큐라 14 버전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라인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밀도는 15%로 조정해 주세요. 20%는 너무 듬성듬성하고 15%면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선 거리, 밀도 요런 거는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서포트 밀도만 우리가 15로 조절했고, 서포트 선 Z거리 0.3 자동으로 잡혀있고, 상단거리, 바닥거리 요거 조절하지 마시고, 서포트 XY 거리값 보시면 0.8로 되어 있나요? 네, 요거 그대로 가시고,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서포트 지붕 사용, 서포트 바닥 사용 요런 거 다 체크해서 사용하는 거로 놔두세요. 나중에 요거 서포트 인터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드 플레이트 부착을 봅니다. 빌드 플레이트 부착에서 큐라 14 버전과 같은 경우는 브림과 레프트가 넌과 함께 들어가 있었는데 넌이 스커트였죠. 근데 신버전은 넌, 브림, 스커트, 레프트 네 가지로 세분화됐어요. 요건 관찰만 하세요. 스커트 선수 3, 그리고 스커트 거리 10mm, 뭐 브림 최소 길이 이렇게 보시고, 브림을 클릭하시고 브림의 값을 브림 너비 이거 10 정도로 브림 선수를 10 정도로 입력해 주세요. 브림 선수 요거만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을 레프트로 바꾸셔야 레프트 추가 여백과 레프트 에어갭을 볼 수가 있어요. 레프트 추가 여백 15 기본값 놔두시고 에어갭 0.3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까지 큐라 신버전에서 항목별로 설정의 항목별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스탠다드 퀄리티라는 말 옆에 별표 표식이 떴죠. 이제 이걸 사용자 정의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별표를 클릭해 볼게요. 대화창이 환경 설정이라는 대화창이 새로 떴나요? 여기에서 아유 숨차. 지금 별표 눌러놨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지금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들은 호환되는 프로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스탠다드 퀄리티가 이니셜 누워있는 글씨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새로 만들기로 수정해서 이름을 부여할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new name이라고 프로파일 생성하기 대화창에서 new name이라고 이렇게 뜨죠. 자, 이거 E5 엔더 5 설정이고 언더바 뭐라고 할까? 아까 브림으로 맞춰놨나? 레프트로 맞춰놨나? 그냥 노말이라고 합시다. 자, 이 설정 이름은 E5 노말이라고 적어주세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에 E5 언더바 노말이라는 이니셜 글꼴로 프로파일 명이 뜨고 요게 선택된 상태로 보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살짝 볼 수는 있어요. 세세한 거는 뭐 다 봐야 되는데 요렇게 해 놓은 것을 짝대기 3개 아이콘 눌러서 내보내기를 눌러 볼게요. 이거 파일로 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일로 저장한다.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 누르시면 윈도우 탐색기 뜨죠? 윈도우 탐색기 떴을 때 요거를 여러분 이름 폴더에다가 E5 노말이라고 역시 저장을 하세요. E5 노말이라고 파일 이름을 저장하면 요거 확장자가 모든 점 E5 노말 점 큐라 프로파일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저장. 자, 그러면은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해볼게요. 자, 현재 요거 E5 노말이라는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짝대기 3개 요거 클릭하시고 다른 걸 활성화 시켜야 되겠네. 잠깐 디폴트에 스탠다드 퀄리티를 더블 클릭하시면 얘가 이니셜로 바뀌고 얘는 글꼴 모양이 서 있는 글꼴로 바뀌죠. 스탠다드 퀄리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 버전에서는 좀 불편해졌구나. 스탠다드 퀄리티를 클릭한 상태에서 짝대기 3개 눌러가지고 활성화 선택해 주세요. 4.13 버전이 더 편했는데. 자, 그런 면에서는 불편하네요. 요거 활성화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이 언더바 노말 요거 클릭하시고 짝대기 3개 눌러가지고 삭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거죠? 제거해도 되나요? 네, 제거하세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뭘 하려고 우리가 그러냐면 프로파일을 내 컴퓨터에다 저장해 놨다면 이 프로파일 값을 이 파일을 가져오기 할 수가 있어요. 가져오기 해볼게요. 가져오기 눌러가지고 여러분 이름 폴더 경로로 가세요. 여기에서 e5normal.cura 프로파일. 자, 찾았어요? 요거 클릭하고 열기 해보세요. 그럼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리스트에 요게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에 요게 들어왔죠? 그러면 짝대기 3개 눌러서 활성화 다시 해보세요. 이니셜로 바뀌었죠? 이니셜 글꼴로 바뀌었죠? 네. 오늘 큐라 신버전 설치하고 설정 값들 리스트 관리를 해봤고 이 프로파일을 내보내기 했다가 파일로 내보내기 했다가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메모장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공유해 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